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31페이지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하나하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제부터 서서히 뭐 국자복구 평문이네 인자평 참청사 뭐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워라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와 법 파트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꼭 암기를 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셔야지, 이해를 하면 언젠가 암기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암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이해가 더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를 제가 단순한 내용을 암기하셔라 라고 해도 여러분은 꼭 단순하게라도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자평 참청사를 머릿속에 두고 자, 인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행복 추구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존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명권, 그 다음에 인격권, 행복 추구권, 자, 천부인권을 강조한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엄해, 원래부터. 왜? 그거는 왕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의 출발점인 천부인권설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자연법적 사상의 규정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한다.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가장, 자, 이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이에요. 기본권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 평등, 정치 참여, 청구권, 뭐 이런 사회권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 스스로가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본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다. 우리 목적이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추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추구권은 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따로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포괄적 성격은요 인자평 모두 갖는 거예요. 자연권적 기본권이면 모두 포괄적 성격을 갖습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 보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휴식권, 수면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외에도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스포츠권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두루두루 다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행복 추구권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유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 자, 자유권은 18세기에 근대가 시작되면서 자유권이라는 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간에게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뺏겼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교도소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신체의 자유가 구속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980년대에 지나가다가 전두환 정부 때 삼천교육 때 끌려가고, 그쵸? 그리고 뭐 박정희 정부 때 정부 비판을 했다고 막걸리 먹다가 아유 이놈의 정부 뭐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술 먹고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자, 그리고 뭐 간첩도 아닌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뭐 20-30년을 감옥에서 이렇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돼 봐야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대가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자, 어쨌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한테 이런 수식어도 붙일 수 있어요. 핵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핵심적이다. 자, 가장 오래되었고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괄적이고요. 자연권적 기본권에 해당 인자평이니까요. 그 다음에 소극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우리가 18세기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수식어를 하나 더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이런 수식어도 하나 넣을 수 있겠죠? 방어적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의 자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뭐 이런 거 종교의 자유 뭐 다 있죠. 그다음에 언론 침판 자유, 뭐 이것도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등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권. 자, 평등권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권 규정이고요. 자, 평등권은요. 페이지 넘기시면. 자, 기획은 여기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민주주의 이념에서 평등 공부했잖아요. 그 평등을 공부할 때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실질적, 즉,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 그쵸? 그 다음에 기계적이지 않고 비례적.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때에 여러분 이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이런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각과 다다의 평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겠죠.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요 다다를 얘기하는 거, 다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네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평등권은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평등권과 관련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이면 포괄적인 건 당연해요. 인자평은 포괄적입니다. 근데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요 표현.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이 실현될 때 평등하게 실현돼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이다. 요 표현이 중요해요. 전제 조건이다. 그 다음에 종류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아까 양성평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정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여러분, 참정권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참정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참정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참정권은 당연히 자, 19세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가지가 있습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공무단위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선거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가 공무단위권인데 그 공무는 뭐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고 한다면 선거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가실 거 없이 이 4가지가 나오면 참정권으로 가자. 자, 그러면 시험에서 선거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볼까요? 참정권의 특징을 물어볼 겁니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19세기의 자유, 능동적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정권 4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있습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위권,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